건강한 인간관계를 통한 행복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물은 맛이 없지요. 공기는 향기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물을 마실 수 있고 공기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으므로 맛깔나게 향기나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의 인생은 비극이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희극으로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쓰며 살지요. 부부간에도 어여쁜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집트 교훈에 지옥과 천당을 결정할 때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살아있는 동안에 기뻤냐? 두 번째 질문은 남도 기쁘게 했냐? 라는 질문인데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둘 다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천당에 간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권태기 없기를 바라지만 너무 안타까웠게도 권태기는 분명히 있게 마련이지요.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나이가 들면 결국 정으로 사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을 덕보려고 한다고 하지요.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지만 결국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미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포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기적이므로 행복하지 않을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대부분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 하지요. 우리는 살면서 고심을 하는데 이왕이면 그 고심은 좋은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내 모습은 바로 사랑과 용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이지요. 하늘의 꽃은 태양이라고 하고 태양의 꽃은 지구라고 하고요. 지구의 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꽃은 사랑이고 사랑의 꽃은 용서이고 용서의 꽃은 기쁨이라 합니다. 기쁨의 꽃은 인생이고 인생의 꽃은 바로 즐기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심리를 보면 우리가 사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에 굴곡이었고 상승곡선이거나 직선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이 인생이지요.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이 되면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요? 내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릇에 건강하고 적절한 감정을 담는 과정이 중요하지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지요. 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와의 갈등이 가장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만 나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불안,
우울, 분노는 같이 가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불안하면 분노하게 되고, 그러면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전두엽 기능은 떨어지게 되고, 그렇다 보면 바보스러운 행동이 나온다고 합니다. 즉 분노하면 덜 진화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자신과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격려함으로써 서로 신뢰하고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관계 맺기를 배우는 과정이 아마도 환자들이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상담 과정일 겁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과정이 가장 힘든 여행이라고 김수환 추기경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좌뇌 전두엽은 지식을 관장하고 우뇌 전두엽은 지혜를 관장한다고 합니다. 지혜의 뇌는 쉬운 문제를 다룰 때는 활성화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 활성화된다고 하지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어쩌면 감정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은 어쩌면 감정의학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감정은 감각에 영향을 미쳐서 나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나쁜 기억만 남게 되지요. 부모들은 대부분 자식한테 잘한 것만 기억하지만 자식은 잘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대부분 부모한테 못해준 것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공감신경세포, 즉 거울신경세포가 있지요. 상대의 행동, 표정 등을 보고 그에 맞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 사이코패스는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요. 찰스 다윈은 감정이 적자 생존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은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사랑과 인정 욕구인 나르시시즘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심리 상태를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라 합니다. 의식주 욕구, 안전 욕구, 사랑과 인정 욕구, 존경 욕구, 자기 실현 욕구, 이것이 바로 마슬로가 주장하는 욕구 5단계인데 이거 이에 영성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성 욕구를 만족한 많은 수행자들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내가 성공했을 때 남이 나를 알아줄 때일 겁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분노하는 것은 빠르게 답장이 받지 못하는 경우이지요. 남이 나를 원하지 않는 느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천당에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추천하라고 하니 87%의 사람들이 추천한 존재는 바로 본인 자신이었다고 하지요.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은 참 열심히 그동안 일했어.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만병통치약 같은 말입니다. 지혜에 세 가지 R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해 주는 거죠. 레코니션, 이름 불러주기도 하고 인사하기도 하는 인정이고요.
두 번째는 리스펙트, 존중해 주는 거죠. 세 번째는 리워드입니다. 한 일에 대해서 잘 보상해 주는 것이라 합니다. 정신에 밥심이 드는 것이 바로 나르시시즘, 동서양의 모든 철학이나 인간관계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최고의 종교는 친절과 칭찬이라고 법정 스님은 말한 바 있습니다. 못이 하나 없어서 편자를 박지 못해 말이 달릴 수도 없어 전쟁에서 지기도 하다고 합니다. 졌다고 합니다. 작은 못 하나가 바로 칭찬과 격려인 셈이지요. 모욕이나 무시나 멸시나 간섭이 스트레스 전쟁에서 지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상대의 입을 열게 해야지만 지혜에 알약을 넣을 수 있죠. 좋은 대접을 받고 긍정적일 때 더 친해지는 것입니다. 충고, 조언, 무시, 멸시, 간섭 등은 상대의 입을 다물게 할 뿐이지요.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듯이 상대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옳듯이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가 옳은 것입니다. 논어에 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신이 싫어하는 것도 남도 싫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남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인간 행동의 동기는 바로 나르시시즘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나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지요. 즉 나르시시즘,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거나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그 바로 나르시시즘이 인간 본능이라는 사실입니다. 향기나는 인간관계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알 카포테는 범죄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는 밀주도 했고요, 밀수도 했고요, 매음도 했고요, 도박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가 사망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의 재산은 264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 알 카포테가 세금 포탈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는 나중에 매독으로 뇌출혈로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알 카포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생애의 황금기를 전부 사회를 위해서 바쳤다. 그런데 내가 얻은 것은 차가운 세간의 시선과 비난, 그리고 범죄자라는 낙인뿐이었다. 우리는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 자기 자신은 자선사업가로 생각하지요. 인간은 누구나 존경에 굶주려 있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미친 듯이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비난을 누구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지적은 인격을 건드리지 않지만 비난은 인격을 건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비난받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비난받으면 자존감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게 되지요. 자존심이 상하면 복수하게 된다고 하지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첫째는 비난 대신에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의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아내가 되기 위해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5가지만 얘기해 주세요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지요. 아내가 듣고 싶은 것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죽는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내일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고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남편은 아내에게 꽃바구니를 보내면서 밤새 아무리 생각해도 고쳐야 할 점은 없고 이대로만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격려와 칭찬이지요. 타인의 열정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 2번째는 지적 대신에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에머스는 미국의 최초의 철학자이고 문학가였습니다. 마당에서 송아지를 소 우리에 넣으려고 하니 아무리 힘을 써도 소가 송아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인이 손가락을 송아지 입에 넣으니 송아지는 순수히 하인을 따라 소 우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이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이다. 현명한 이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받는 것이 성공이다.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이의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 성공이다.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아 있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에머스는 말했지요. 원칙 3번째는 상대방의 열정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즉 송아지 입장에서 보는 하인을 보라는 거지요. 월급쟁이는 적게 일하고 많이 받으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많이 일하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연봉은 오르게 마련입니다. 향기나는 인간관계란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잠재된 역량을 발견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인간관계입니다. 착한 사람이 미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착한 사람이 가끔씩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더 받거나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지요. 착한 사람은 대부분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해 끙끙 앓습니다. 참다 보면 바보로 멍청이처럼 끝까지 참게 되는 호구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너는 참았으니까 계속 참으라고 합니다. 한 번 참는 사람에게 계속 참으라고 요구하게 되지요. 가해자는 네가 그동안 잘 참았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참지 않고 왜 그렇게 소심해라고 합니다. 참았던 사람이 오히려 소심하고 딴 생각을 하는 사람처럼 오해받을 확률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참는 것은 호감을 주거나 매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들로부터 바보처럼 여기게 해주고 무시하게 하는 빌미를 주는 겁니다. 착하다는 것은 좋은 말이지만 착한 사람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할 말을 표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해야 바로 사회성이 좋은 것이죠. 연인 사이에도 밀당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밀당을 제대로 못하는 착한 사람은 자기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착한 사람은 잘 참고 부탁을 잘 들어주고 배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의 존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 따라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다 해주니까 써먹기 좋으니까 그냥 착한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천하의 역적이 되는 겁니다. 9번 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착하게 되는 거고요. 착한 사람은 피해자가 되어 존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착한 사람은 귀한 존재가 되지 못해 부족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착한 사람은 미움을 당하게 되지요. 어느 날 착한 사람도 사람이기에 참다가 폭발하게 됩니다. 화내기 싫어 참다가 싸우거나 욕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크게 난리를 치게 됩니다. 결국은 언젠가 터지게 되니 주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더 안 좋은 인간으로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은 이미지만 나빠지게 되어 성격이 이상한 사람으로, 속 좁은 사람으로, 성격 파탄자로 오히려 오해받게 되죠. 그래서 착한 사람은 존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착한 사람은 미움받게 되고 나쁜 사람이 되어 착한 사람은 결국에 분노를 조절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자가 낙인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을 소중히 갖고 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존중받아야 오래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누군가는 나를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 속의 성장입니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관계를 맺을까요?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할까요? 인간은 바로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합니다. 인간 관계에서 관계의 핵심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사랑이 중심입니다. 내가 존재해야 태양이 있고, 인간의 본질은 우주의 중심입니다. 내가 존재해야 태양이 있고, 인간 자체가 자연이고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지요. 우주의 중심은 자연과 하나인가요? 목숨을 위해 필요한 것은 햇빛과 공기와 물인데 이 모든 세 가지는 다 공짜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이 자연한테 돈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모두 돈이 지불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 현상을 결정하는 것은 뭘까요? 새들이 우는 걸까요? 노래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마음의 상태이고 마음의 뿌리는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의 역할은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이별이 따르지 않고 진정한 이별은 미움이 따르지 않는 법입니다. 아름다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꽃망울이 터져 꽃이 피는 겁니다. 아름다운 꽃 한 송이 아름다운 아픔 한 송이 아픔을 즐길 줄 알아야 가장 잘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아픔을 이겨내려면 무조건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번데기는 나비가 된다는 것을 모르게 때문에 두렵습니다. 나의 미래는 인내하면 극복됩니다. 아픔은 극복됩니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이지 인내하면 극복되는 법입니다.
인내하는 법은 태풍이 불 때 큰 나무 둥치는 부러지거나 뽑히지만 잔가지는 부러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유연하게 대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 감성을 잘 자극해야 하죠. 그래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고 감성이 풍부해야 관계를 잘 맺습니다. 감성의 풍부성도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지요.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졌더라도 약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면 추수가 끝난 벌판에 서 있는 허수아비와 똑같은 겁니다. 감수성이 풍부해야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감수성은 나를 제외한 다른 나머지에게 갖는 느낌으로 나만의 느낌인 감성과는 다른 겁니다. 감수성이 풍부해야 남에게 해줄 수가 있죠.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 놀 사람이 없는 사람이죠. 감성이 없으면 감수성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나의 도움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이고요. 감성이 풍부하면 사랑하는 정신, 어질 인이 풍부해야 합니다. 제대로 인을 발휘하려면 충고는 진심으로 하되 충고를 따르고 안 따르면 맞기라는 것입니다. 임금을 섬기면서 너무 자주 간언을 올리면 치욕을 당하고 친구와 사귀면서 너무 자주 충고를 하면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요하는 사랑은 사랑을 못 느끼고 친한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지속하려면 그래서 선을 잘 지켜야 하는 거지요. 인간은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관계의 핵심은 본질을 잘 파악하는 일이지요. 인간의 본질은 우주의 중심이며 우주의 중심은 자연과의 합일화입니다. 자연현상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지요. 감정의 근원은 마음이며 마음의 뿌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다움은 아픔의 결과물입니다. 아픔을 이겨내려면 인내해야 하고 인내는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관계는 유연함으로 유지되고 유연하려면 감성이 풍부해야 합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감성이 풍부하며 감성이 바탕은 어지름입니다. 인간관계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아가 결정하는 겁니다. 대상물 자체가 감각의 수용성을 떠나서는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대상을 지각하는 우리의 방식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만물은 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